간 기능에 이상 소견을 보이는 경우, 간 기능이 간염이나 간암, 간경화 이렇게 걸리지 않더라도 기능이 저하될 수 있는가에 우리가 봤을 때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호흡기 감염을 갖고 바이러스가 들어오든지, 또 우리가 알지 못하게 헤르페스로 인해서 헤르페스가 입술 포진만 일으킨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바이러스는 전신에 감염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양한 일을 하고요. 다양한 어떤 작용을 일으키고 그것을 정확히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기통증, 벨마비에 걸렸는 얼굴이 묵직하게, 얼얼하게, 가렵다, 포진, 고혈압 이런 것들을 체험했습니다. 전신 가려움증, 전신에 알지 못할 가려움이 생기는 이런 것들도 다 체험을 했습니다. 다 치료를 했는데 이렇게 그렇죠. 바이러스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종류도 많기 때문에 지금은 바이러스와 간 기능 이상, 이렇게 호흡기 바이러스가 아니더라도 간 기능 이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구글 자료와 병원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게 간 기능 이상이 있으면 그 기능이 떨어져 있는 거죠. 그로 인해서 콜레스테롤 대사와 그렇죠. 콜레스테롤 대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지방이 만성적으로 혈액에 나타날 수 있다. 고지혈증까지 가지 않더라도 간 기능의 이상을 나타내고 다양한 증상을 나타낼 수 있다. 당뇨병도 고혈압도 일으킬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개인적인 견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도 말할 수 있는 세상이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한림대학교 자료인데, 한림대학 의과대학 소아과 학교 자료인데,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급성 하기도 감염 환자에서 간 기능 이상이 임상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 기능을 간염 같은 거 걸리지 않아도 이런 바이러스는 간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 또는 신장 기능까지도 떨어뜨릴 수 있다. 그래서 혈액순환 장애라든지 혈액상에 있어서 당뇨병과 고지혈증 또는 고혈압과 관련이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 그렇죠. 관련이 저는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도 아직 가설이지만 저는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림대학교 자료인데 급성 하기도 감염 환자의 간 기능 이상은 임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외에도 발진, 구토, 설사, 황달은 보통 췌장이나 담도 쪽에 되게 이상이 있을 때 생기는 거 아닙니까? 담낭. 그래서 간 쪽에 이상이 생겼을 때 췌장이나 이렇게 생기는 그 증상인데 이것이 호흡기 바이러스와 뭔 상관이 있을까요? 췌장이나 어떤 간에 감염이 되어 있다는 뜻인가요? 황달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렇죠. 호흡기 바이러스가 간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하나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는 여기서 바이러스가 흔히 그러듯이 백혈구가 감소되거나 혹은 증가되거나 이런 현상을 나타내고 혈소판이 감소되거나 적혈구도 감소될 수 있겠죠. 동시에 간 기능 이상을 흔히 볼 수 있다. 소아의 바이러스성 하기도 감염 시 간 기능 이상. 원인 바이러스가 다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헤파티티스 헤르페스가 아닌 케레페스라고 읽어야 되나요? 헤페스. 어쨌든 간 친환성 바이러스는 간 내에서 증식하며 간이 표적 장기이다. 그 간의 염증이 간 내에서 바이러스의 면역 증식의 결과로 생긴다. 예를 들면 헤르페스 바이러스 같은 거, 여기 헤르페스 바이러스, 거대세포 바이러스, 단순 포진 바이러스, 앱스테인바 바이러스 이런 식으로 파보 바이러스 이렇게 그다음에 아데노 바이러스,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 사스와 관련된 이런 거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도 있다 이런 거지. 이것이 이제 간 기능을 이상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하면 이제 간염이 염증을 일으키고 간에 간염을 일으킬 수 있는데 그 정도까지 안 하고 잠복 상태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인류의 85%, 90%까지 있을지라도 다들 이상 없이 살아간다면 저도 뭐 별다른 건강 이상은 없습니다. 건강 이상은 없는데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있고요. 과거에도 고생을 했는데 지금 뭐 거의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나더라도 드라이기 가일로서 열로서 축적해서 소멸을 근질근질을 소멸하거나 약을 먹어서 제가 만든 약을 먹어서 그냥 소멸을 시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뭐 그런 관련된 증상이 없어요. 예전에는 좀 귀가 항상 통증이 있거나 이렇게 얼얼 묵직하거나 표준도 잘 나고 콧소리도 나고 그다음에 뭐랄까요, 혈압이 올라가 얼굴이 좀 근지럽다든지 약간 그런 현상이 있었다는 것을 몸이 간지럽다든지 어떤 특정 부분이라든지 뭐 그런 현상이 있었다라는 것을 혈압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서는 이걸 해결했습니다. 인플루엔자 감염 시 췌장염과 출혈성 위염, 그 다음에 레이노 증후군, 심한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인플루엔자 감염 시 췌장염과 출혈성 위염이 나타나 위장경계 증상이 드물게 나타난다. 독감 바이러스가 호흡기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전신에 감염되어 신장의 능력을 떨어뜨리든지 간에 감염되어 위장 관계에도 영향, 콧물이 들어가니까 배로 들어가죠. 그래서 위장 관계에서 출혈성 위염도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바이러스의 작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면 면역 적격자 아데노 바이러스 감염에서 면역 저하자에게서 아데노 바이러스 감염이 있었다. 간에 간을 완전히 망가뜨리지 않더라도 그렇죠. 그냥 잠복 상태에서 활성화됐다가 호전됐다가 악화됐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소아중환자실에서 기계호흡을 하고 있는 아동의 46% 간기능 이상이 보였다. 그중에 86%에서 선천성 심질환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또 호흡기 바이러스가 왜 간에 작용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호흡기 바이러스가 제가 이제 생각하는 바는 신장에도 들어가서 호흡기 바이러스인데 신장의 능력을 떨어뜨리는 신장 이제 이렇게 부전을 일으키는 그런 것들도 저하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이러스는 특정 장소에만 머물지 않는다. 그 바이러스가 작용을 우리가 전혀 모른다 할지라도 전신에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만도 호흡기로 들어오지만 전신에 작용을 하는 걸 보면 그런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 간 기능 이상이 있었을 때 인공호흡 기간이 길어졌다라고. 그래서 간 기능 이상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 간 기능 이상이 있었을 때 인공호흡 기간이 길어졌다. 면역력으로서 자체 바이러스를 해결을 못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호흡 기간에도 호흡기 계통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 아데노바이러스 간의 증상은 뇌수막염과 심근염, 신장, 간염, 위장간염, 범발성 혈관 내 응고증, 응고를 잘 시켜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응고를 시켜서 적혈구 같은 걸 중요하고 먹겠죠. 혈전을 일으키나 보죠. 결막염도 생길 수 있고 발진 등도 아데노바이러스 간의 증상이 신장과 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염증을 일으키고 위장관계도 이렇게 염증을 일으켜 출혈을 일으키거나 이렇게 한다. 혈관에 혈전을 생기게 하거나 이런 것도 결막염, 발진, 피부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뇌에 침범을 해서 뇌 수막염을 일으킬 심근염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심장과 간, 신장 다 뇌에 다 영향을 안 미치는 데가 없네요. 면역이 정상인 사람은 호흡기에 주로 염증을 일으키고
심한 폐렴과 기흉, 폐우리열 등을 유발한다. 면역이 저하된 환자, 특히 간이식 환자에서는 심각한 위장 간염과 감염, 췌장염까지.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호흡기 바이러스로 들어왔어도 췌장 쪽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 제가 말씀을 드린 바 다른 바이러스 작용 우리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당뇨병에도 영향을 줄 거다. 췌장이나 어떤 간 쪽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이게 하나의 작은 가능성이 보여진 것이죠. 그래서 그 바이러스 작용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위장관 출혈 같은 것도 나타난다. 그러면 그 출혈이면은 위염뿐만 아니라 궤양 증세까지도 발달할 수 있겠네요. 12지장 궤양까지도. 그래서 제가 저기 12지장 궤양으로 입원을 처음 해갖고 의학을 공부하기 전에 병원에 나왔는데 또 터져가지고 약초나 이런 게 약초를 개발해서 개인적으로는 치료했는데 그 약초는 이제 개인적인 발표입니다. 개인적인 발표인데 효과는 좋아요. 그걸로 제가 여러 개를 뇌출혈 일어났을 때도 치료하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이렇게 치료합니다. 이것도 발표를 해도 되기를 바랍니다. 연구 결과. 이게 특허 부분, 그리고 식품과 이렇게 거기 뭐죠? 약초로 특허낸 부분이 10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조리대 45%, 어종초 10%, 삼백조 10%, 곰보배추 5%, 유담풀 5%, 예당나무 5%, 소료정이 5%, 구절초 5%, 인동초 5%, 쌀이나무 5%, 이 정도 해가지고 프로테이즈는 그렇죠. 무한 창출할 수 있어요. 조금만 변경시켜도.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렇죠. 그건 제 거 하지 상업적으로 도둑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좀 더 강화시키면 독구마리 5%, 부처순 5%입니다. 또 약간 좀 간단 버전으로 하면 조리대 55%, 어성초 10%, 삼백초 10%, 곰보버초 15%, 비단풀 5%, 소료종 5%로 해서 간단 버전으로 해서 간이 버전으로 해서 만드는 겁니다. 이건 주되게 이제 세균과 바이러스를 살균하고 뇌출혈, 그다음에 재생치료에 12지장 궤양을 치료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시중에 허용된 약초로 만들었고요. 전문 약초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허용된 약초가 아닌 경우는 이렇게 아무래도 독성증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하게 좀 저는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예전엔 이걸로 피부병을 치료했었는데, 피부병이나 감기 같은 거, 독감 같은 걸로 치료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뇌출혈이 있을 때 항문 치질 치료에도 딱 보면 하니까 딱 출혈이 멎으면서 부은 것이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사용을 제가 그때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것도 사용 안 하고요. 뇌출혈 때만 크론병이라든지 이런 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장 출혈이 일어나거나 이렇게 급박한 출혈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해서 급하게 이것을 12지장 궤양 위궤양 출혈이 많이 일어났을 때 또 뇌출혈 이런 것도 일어났을 때 굉장히 귀중한 이거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가치가 굉장히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뇌출혈 같은 거는 내장 출혈을 급하게 딱 멈출 수 있는 강력한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관련 특허가 10개가 있습니다. 특허 신청이죠. 안 주더라고요. 치료가 되는데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저도 좀 어이가 없는 부분이에요. 어쨌든 그 아데노바이러스가 췌장염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이 가능성, 췌장이나 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 이 바이러스는 어디나 갈 수 있다. 췌장에는 안 간다. 이렇게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고혈압과 당뇨병, 고지혈증과 연관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간염이나 간경화, 간암까지 안 가더라도 그래서 완성적인 감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또 담감 같은 것을 바이러스가 자극을 해서 붓게 해서 통로를 좁게 하고 담석을 생기게 칠러지가 생기니까 담석을 생기게 하는 이런 식으로 췌도도 그럴 것이고 맹장도 그럴 것이다. 그다음에 저기 뭡니까? 그다음에 타석이 생긴 침샘 부분과 눈물샘도 혹시 그러지 않느냐. 이 바이러스의 작용이 망막질환, 망막 녹내장, 그다음에 뭐 항방변성, 망막변성 이렇게 망막질환에도 관련이 돼서 통로를 혈관염을 일으키니까 그리고 붓게 하겠죠. 그 부분이 좁아지겠죠. 이렇게 설러지가 쌓이고 평소에 이렇게 지방질이 많은 혈액을 갖고 있는 부분들은 딱 여기 이렇게 막히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눈의 시력이 저하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췌장염에도 들어갔더라. 한림대학교 자료인데 이게 소아 환자인데 아데노바이러스가 췌장염에도 들어가서 췌장염을 일으키더라. 위장관 출혈을 일으키더라. 이게 호흡기 바이러스인데 아데노바이러스 감염 시 간이식이나 HIV 감염 환자에게서 간염이 잘 생길 수 있다라고 호흡기 바이러스인데 그렇죠?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은 33%의 간 기능 이상이 있었다. 그래서 제 의견하고 좀 일치하죠.
이 가능성이 열린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간 기능 이상을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만성 질환들이 그렇죠. 간에 이상이 있을 거다. 제가 간에 바이러스가 이상이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췌장 세포에도 이상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이 가능성이 지금 증명이 되는 건데 한림대학교 자료에서 소아 환자지만은 이런 가능성을 소아 환자도 사람 똑같은 사람이니까 장바이러스와 인한 장바이러스가 소아에서 내수막염 이런 관련이 되어 있고요. 장바이러스성 감염도 있을 수 있고요. 소화기에 흔하고 장바이러스 감염 환자 중에 간 기능 이상이 간에 꼭 침범을 합니다. 혈액을 다루기 때문에 혈액에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바이러스 양이 적을 때도 있고 많으면 감염의 빈도가 나타난다라고 나왔습니다. 많지 않고 적게 있다면 그래서 만성적 거기가 이제 염증을 일으키는 거나 발견을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발견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조직 검사를 하지 않는 이상은 멀쩡한 간 떼어줄 검사할 수는 없잖아요. 심각할 때만 검사하죠. 그래서 이런 당뇨병과 고혈압과 고지혈증과 바이러스의 관계가 간에 영향을 준다. 신장에 영향을 줘 신장의 기운을 다운시켜주거나 그로 인해서 혈압의 문제를 일으키거나 혈관에 막힌다든지 그렇죠. 지방질이 많아진다든지 이상 지지혈증 이것도 바이러스와 관련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뚜렷한 똑같이 밥 먹었는데 뭐하러 이상해지기 그렇죠. 간 기능을 떨어뜨리니까 그 기능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어디 정착하면 그쪽의 기능을 문제를 일으키고 췌장에 들어가든지 간에 들어가 신장 그쪽의 능력을 떨어뜨려 줌으로 인해서 비정상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 없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갑상선에 들어가면 갑상선의 문제를 일으키고 뇌 쪽에 들어가면 뇌에 일으키고 그래서 들어가는 곳에 다 영향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한림대학교 자료에서는 이렇게 간 기능 이상과 췌장까지도 들어서 황달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흡기 바이러스인데 이런 게 보면은 여기서 그 가능성이 나타나는 거죠. 소아 환자지만은 호흡기 바이러스와 간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호흡기 감염 아닙니까? 그런데 간 신장 뭐 다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호흡기 바이러스가 당연히 줄 수 있다. 심각하게 나타나면 간염으로 나타나서 이게 검사에서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거고 조금 감염 만성적으로 잠복하고 있으면 그리고 이따가 이제 다시 또 활성화되고 이런 바이러스의 특성을 보입니다. 호전됐다 악화됐다 이런 식으로 사람 헷갈리게 그래서 급성 바이러스 감염인데 이걸 바이러스의 작용은 감염된 세포가 정상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간에 감염돼 있으면 정상적인 기능을 하도록 하겠습니까?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당을 잘 처리를 못한다든지 빨리빨리 능력이 떨어져 있으니까 콜레스테롤 대사는 못한다든지 그래가지고 결국 지방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상 지질혈증 것까지도 나타나 좀 저쪽 이상 지질혈증 호전됐다 악화됐다 그렇게 고지혈증도 저는 이제 그 환자를 다룰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사람들도 호전됐다 악화됐다 하는 바이러스 특성을 나타낸다면 이게 그렇구나 이게 이제 그렇죠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게 이상 지질혈증이 강하게 나타날 때도 있고 적절히 관리될 때도 있고 당뇨병도 고혈압도 저는 그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심장, 간.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화기에도 침투되는데 보면은 과학기술 사이언타임스에서 나온 건데
호흡기뿐만 아니라 다른 장기들을 감염시킨다. 그래서 호흡기로 들어왔어도 다른 장기를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 신종 바이러스가 혈액을 응고시켜서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다. 혈액을 죽게 한다는 혈전은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설사를 다른 장기에 침투 설사를 유발하고 이렇게 그 함부르크 에펜도르트 대학병원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한 환자를 한 27명을 부검해서 폐와 인두 호흡기 외에도 심장, 간, 뇌, 신장 다양한 장기에 바이러스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이러스는 몸 전체 어디든 들어갈 수 있다. 다량으로 들어간 것은 주된 증상이 나타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잠복 상태에서 호전됐다 악화됐다면 활성화되면 그래서 갑자기 이상 지질증이 나타나 갑자기 당뇨병이 악화된다든지 갑자기 고혈압이 높아 생긴다든지 뭐 이런 작용이 있었죠. 고혈압이 이제 뇌에서 작용할 수도 있고 뭐 이게 그런 해당 장기에 들어가서 고혈압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져 있는데 혈압이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어요. 혈액 처리 속도가 늦고 그러다 보면 혈액의 정체 문제가 생겨서 고혈압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감기나 독감 걸린 후에 헤르페스 좀 심해졌을 때 그때 그 고혈압이 나고 그리고 난방 텐트에서 잘 때 원인은 뭔지 모르겠는데 난방 텐트 때 산소가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산소가 부족해서 조금 추우니까 난방 텐트에서 겨울에 난방을 안 하고 한다는 살 때 이렇게 조금만 열어놓으면 산소가 아무래도 좀 부족하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갇힌 상태에서 잠을 계속 자니까 혈압이 확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심장 쪽에도 이상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소 부족 상태, 신장과 간 기능, 뇌 쪽 또는 폐 쪽 어떤 기능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바이러스에 저하됐을 때 그렇죠 고혈압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심장 기능 이상도 생길 수 있다. 산소 부족이었을 때 장기가 기능이 떨어지게 된다. 그로 인해서 혈액의 정체와 고혈압 유발, 심장 쪽도 이상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신종 바이러스 사스 같은 것도 호흡기에 신장에 친화성, 신장 능력을 크게 일반적인 경우에 이렇게 신장이 크게 손상되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양한 장기를 공격할 수 있다 바이러스는. 그다음에 또 심장 질환이나 당뇨병 유발을 할 수 있다라고. 야 이건 어디냐면 함부르크 에펜도르프 대학병원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당뇨병과 신장병까지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 의견이 맞죠? 여기서도 당뇨병 얘기를 합니다. 바이러스가 어디에 들어가든지 그쪽의 장기를 문제를 시키게 되면 당뇨병을 유발을 한다. 췌장에 들어가든지 간에 들어가든지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이제 당뇨병과 고혈압, 고지혈증에 대해서 바이러스 치료를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데노바이러스 경우에도 호흡기 위장관에도 침투해서 그렇죠 위염과 위궤양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여기서 위쪽에서 출혈이 나타날 수 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가 그렇죠 심각하게 간염까지는 발생하지 않고 우리가 미처 검출을 못할지라도 그 부분의 기능을 만성적으로 떨어뜨리고 수 있다.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인류의 85% 90%인데 국가 보유자인데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활성화될 때는 입술에 포진 나타나고 그렇지 않은 잠복 상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은 이게 과연 몸 전신에 영향을 주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영향을 줄 수 있다. 간 기능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혈압은 개인적인 경험인데 체험을 했습니다. 얼얼해지니까 뭐 다른 데는 안 그러겠습니까? 다른 데 또 영향을 줘가지고 고비가 주르륵 나던데.
이것도 보건복지부 자료인데 질병관리본부. 뭐 이렇게 아데노바이러스, ADB,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PIB, RS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호흡기에서 모세 기관장의 폐렴을 일으킨다. 좀 급성 결막염, 각결막염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래서 아데노바이러스 같은 게 호흡기 질환, 뭐 이렇게 눈에도 이상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죠. 저도 이제 그걸 많이 경험했어요. 눈이 이게 워낙 이렇게 딱 주름이 져요. 눈에 이게 각막 부분이 딱 주름이 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제가 경험을 했어요. 빨개지는 걸 넘어서서 주름이 생기고 계속 눈곱이 많이 발생하고 시력이 저하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눈이 주름이 져 있더라고요. 이게 주름 접힌다고 그러나 주름 같은 게 생기. 저는 뭐 다 치료했죠. 다 치료했습니다. 카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컹컹 짖는 듯한 지침, 그 다음에 급성 호두 기관지염인 크루프로 발열되고요. 호두 폐색도 일어날 수 있고, 호두 폐색, 흡기성 천명의 증상을 보인다. 기도가 이제 부으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그때 열을 동반한 코감기, 인후염, 기관지염의 증상을 보인다. 그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그 하기도 감염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RS 바이러스는 모세 기관장의 폐렴을 일으키고 천식으로 이행 가능성도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식의 원인이 그렇죠, 바이러스면서 동시에 이렇게 거기에 뭐 분비물, 부종 같은 거 생기거나 분비물이 이제 있으면 세균이 2차 번식할 수 있다고. 천식은 이렇게 바이러스와 세균을 동시에 치료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비염이 이제 천식으로 발전한 경우도 있고, 기관지염이 천식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바이러스가 호흡기 바이러스를 할지라도 간에 들어가서 간 기능을 떨어뜨리거나 신장 기능을 떨어뜨리거나 심장 기능을 떨어뜨리거나 뇌 이상을 일으키거나 폐 기능을 떨어뜨리고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췌장세포에도 췌장염도 일으키더라는 보고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저는 이걸 당뇨병과 고혈압에 관련이 있다. 그리고 헤르페스 바이러스도 관련이 있다. 고지혈증도 관련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작용을 누구도 알지 못하죠, 제대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 바이러스 종류를 알지 못해도 특정 바이러스 어떤 종류는 알 수 없지만 바이러스 감염됐을 때 그 기능이 떨어져 있다면 1차적으로 우리는 의심해야 된다. 제가 처음에 동영상을 제작할 때부터 바이러스를 다룬 것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저는 관련 공부를 다 했고 병원에서 얘기하지 않는 부분을 얘기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엉터리가 아니에요. 관련 특허를 식품과 약초로 치료하는 1년은 수천 년간 그걸로 치료했죠. 그래서 10개를 냈는데 두지는 않더라고요. 치료되는데. 참 어이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관련된 지식이 축적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결코 과학기술도 많이 발표하는 사람으로서 과학기술을 엉터리로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굉장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따라서 치료하는 사람입니다. 개인을 치료하고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으며 치료 방법이 정립이 되고 치료 원인도 대략적으로나마 다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결코 엉터리가 아닙니다.